최근에 이제 중국 성장에 대한 걱정 중에 제일 큰 건 역시 뭐 부동산이었었고,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투자 전략을 담당하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뭐 이번 달 자료 발간한 내용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시장 환경이 계속 어렵게 돌아가고 있고, 중국 역시도 7, 8월에 일부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적 시즌은 굉장히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환기하는 차원에서 10월 16일 정도로 예상되는 시진핑 3기 지도부 거의 출범을 앞두고 중국 주도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자료가 시진핑 V3.0 말 그대로 이제 3기 지도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앞단에 얘기를 좀 드리고, 뒷단에 이제 중국 관련 최근 시황에 대해서 결론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진핑 3기 지도부는 10월 16일 당 20기 당대회를 통해서 출범을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도 3년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좀 갖고는 있는데, 지난 2년 동안의 중국 지도부가 특히 산업정책 입장에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양극화된 정책을 좀 펼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시면 앞으로 주도주에 대한 생각도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보시는 왼쪽 그림에 중국의 중장기 대출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뭐 중국 아시겠지만 관치금융이고 중국 정부의 육성 방향에 따라서 장기 대출들이 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최근에 급등한 거는 역시 제조업 관련된 대출이 2019년 이후에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테크나 뭐 에너지 쪽이나 인프라 관련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난 측면도 좀 있을 것이고,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제조업이 과잉 부채를 일부 조금 덜어내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성과도 좀 보여서 상해 심천처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수가 주도 역할을 하는 부분도 뭐 이런 중장기 대출 급증과 좀 연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2016년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 추세 하락하고 있는 대출이 결국에 부동산 관련 대출, 그리고 최근에 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이겠지만 서비스업 대출도 상당히 축소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그 주가가 뭐 부동산 밸류체인과 에너지나 테크로 대변되는 중국의 제조업 쪽이 양극화를 보인 부분이 여실히 좀 드러난다고 보고 있고요. 대출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결국에 시진핑 3기 지도부 출범 첫 해인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 이 분위기 자체는 크게 굳건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다만 이제 그 새로운 지도부 출범을 앞두고 집권 당 수뇌부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좀 있다고 보는 부분이 국정 지지율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중국에서 집계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장기 금리를 가지고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가지고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오른쪽 상단의 그림은 중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미국 쪽에서 좀 측정하는 중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시는 불확실성 지수는 제가 역축으로 그려서 사실은 올라가는 게 이제 나쁜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금리에 맞추기 위해서 뒤집어 그렸습니다. 장기 금리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에 뭐 부동산 수요 문제도 있고 침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최근에 중장기 대출이 여기 보시는 하단에 상당히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지금 중국 정부가 계도하고 끌고 가는 그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도나 혹은 산업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주체들의 관망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한마디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단기 대출 위주로 혹은 돌지 않는 문제들이 지금 중국 현재 좀 경기라든지 어떤 당에 대한 생각이 좀 반영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출범을 앞두고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장기 금리, 중장기 대출, 이와 완전히 연동되는 홍콩 증시 분위기가 국정 지지율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는 이번에도 사이클상의 문제고 어떤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까지 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지난 5년 동안의 이 일련의 과정들은 상당히 그 중국 정부 수뇌부의 입장도 상당히 좀 강경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 그림인데요. 2016년 1분기에 시진핑 주석이 방주불초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선언 이후로 부동산 관련 산업에 대한 디레버리징의 어떤 의지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일부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을 정도로 지난 5년 동안 GDP 성장률 기여도 측면에서 부동산과 건축업의 기여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추세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지만 원인에 대한 생각과 그런 어떤 시작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중국 정부가 의도하고 또 일부 통제해 보겠다는 식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상당히 그 정책의 효과가 오버슈팅이 돼서 좀 더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의 어떤 계산하에 있는 부분도 일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거에 대한 수습 과정이 올해와 내년에 좀 돌입은 하겠지만 이 과정에 어떤 중국 정부의 생각이 여실히 좀 드러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가장 약한 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즉 버블을 많이 만든 부분은 이제는 디벨로퍼, 부동산 쪽과 지방정부의 연결고리고, 이걸 끊어내는 과정이 지난 5년 동안 진행이 됐고, 그 정책 과정에서 내몰렸던 기업들의 문제가 또다시 가계의 피해로 좀 넘어가는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위기로 인식하고 개입은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이 의도되고 통제된 결과물에 대한 수습 과정을 진행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권 3기에서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쪽에 대한 디커플링을 실물 경제나 금융권을 계속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밸류체인에 대한 생각은 뭐 장기적으로도 여전히 조금 쉽지 않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 대한 얘기는 뭐 최근에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견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역시도 제조업 쪽에 대한 대출을 인위적으로 계속 늘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에너지 시프트라든지 탈탄소, 또 신형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가세하면서 관련주들이 계속 주도적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이제 미중 충돌이 격화되는 공급망 분야, 뭐 반도체를 대표적으로 소부장 기업들도 역시 중국의 견제는 받겠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할 것 같고요. 에너지 혁명 관련해서 이제 탈탄소를 매개로 해서 본인들이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주도주인 배터리나 태양광에 대한 어떤 그 집착, 이런 것들도 계속 예상이 되고요. 이제 내수 시장 관련해서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뭐 플랫폼 기업들이 현재는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하드웨어 쪽에서 뭐 이런 데이터 센터나 AI 쪽, 5G 이런 쪽의 투자는 계속적으로 역시 고성장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중 간의 분쟁의 비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중국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배터리나 태양광의 경우는 본인들이 주도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확실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중국의 배터리나 태양광, 혹은 ESS나 풍력 이런 쪽의 분야는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내년에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의 제조업의 경우는 생각보다 최근에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GDP 기여율 측면에서, 즉 100%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중국 제조업의 기여율이 40에서 한 50%까지 10년 만에 거의 최고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산업들이 눌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조업이 계속적으로 어떤 자생적인 부분 포함해서 정부의 지원까지 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토의 이런 제조업 비중이 높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역시 그 중국의 시장 쪽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이 본토 증시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아마도 모든 분야의 안보적인 개념을 좀 장착을 해서 에너지나 식량, 또 공급망 쪽에 대한 안보 개념이 좀 장착이 돼서 중국의 그 어떤 국가 주도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글로벌 공급망이나 자체 기후위기 관련해서 수입처 다변화하는 그 과정들, 뭐 러시아뿐만이 아니고 최근에 동남아나 1대1로 연성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하는 부분들, 또 최근에 중국에서 제일 관심이 많은 거는 국유 기업들을 초대형화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히터류가 그랬듯 광물이나 소재, 에너지 쪽에 대한 초대형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차후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중국이 국가 주도로 하는 부분 중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군수, 뭐 광물, 뭐 이런 쪽에 이제 어떤 ETF 상품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표 기업들을 중국에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역시도 중국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원자재 소재 쪽에 이런 대표 기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견제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중국의 경우는 석탄이나 화력 발전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석탄이나 이런 쪽에 증산은 상당히 원활한 상황이고,
가격 차 역시도 글로벌 대비 상당히 낮게 유지하면서 유로존의 에너지 위기나 이런 사례를 좀 반대로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생각이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의 스촨성 중남부 지역의 이런 그 폭염이나 가뭄 사태, 물 부족 사태를 보면 결국에 중국의 특정 성들의 수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최근처럼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수력 발전 관련된 안정화 투자나 이런 쪽이 결국에는 에너지 인프라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집착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전력 쪽이나 중국의 석탄, 또 수력, 또 원전 이런 쪽의 투자 방향성도 주도적 역할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이 깊은 것, 즉 중국 체제에 대한 변화나 좀 좌경화된 흐름, 또 반시장 경제적인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생긴 계기가 작년에 이제 공동부유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물론이거니와 뭐 교육이나 일부 산업에 대한 좀 과격한 규제들. 결국에는 중국의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정책 스탠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보여드린 이제 서비스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부분은 그게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 지도부가 인구 변화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부동산세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올해는 이제 고용 문제로 인해서 공동부유 전략에 대해서 조금 후퇴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내년에 어느 정도 이제 고용이 안정화될 경우에 이 B2C로 대변되는 중국의 소비나 서비스업 중에서 뭐 고마진 산업이나 혹은 중국의 의식주와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을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선언적인 정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일단 중국의 의식주 관련된 섹터들은 과거의 고마진 구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몇 년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플랫폼 경제 규모가 크고 고용에 차지하는 역할이 좀 큰 상황에서 이 전략 관련해서는 조금 대표적인 정책들이 일단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년에 부동산세나 소비세를 혹시 도입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향후에 저희가 뭐 사실 중국의 에너지나 이런 제조업 기업들만 투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좀 더 업데이트 드리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냥 제가 결론 위주로만 조금 말씀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중국에 대해서 부동산의 경우는 좀 의도된, 통제된 그런 규제의 후폭풍이라고 보고 있고 3분기 현재 기준으로도 대도시의 주택 거래나 부동산 경기가 겨우 이제 바닥 확인을 좀 하는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 3분기에 이제 모기지 금리 인하라든지 디벨로퍼 관련해서 직접 정부가 개입하는 전략을 좀 세운 부분들이 얼마나 작동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4분기까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2분기와 3분기 중국 경기 입장에서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이런 충격들,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가격에 프라이싱을 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금융이나 부동산주 그리고 부동산 관련주들이 사실상 전반적으로는 사이클상의 침체는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시스템적인 위기로 넘어가느냐 여부에 대해서 혹시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거나 혹은 부양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의 문제지 어찌됐건 개입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이렇게 어떤 서프라임이나 위기식의 모델로 인식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자동차라든지 일반 이제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슬슬 주택 경기와 부동산 경기가 조금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은 홍콩 증시가 좀 보여주겠지만 4분기부터 이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완만한 회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인 사실은 주택 거래 측면에서는 올해 뭐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는 정도 수준일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가야 정확한 연착륙에 대한 여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반영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관련주들이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좀 하긴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경제나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7, 8월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갖고 있던 중국 하반기 경기에 대한 반등 폭에 대한 시각이 사실은 뭐 거의 L자에 가깝게 횡보할 걸로 보는 시각들이 이제 9월과 10월에 중국의 선행지표나 동행지표들의 반등을 통해서 다시 시각이 조금 완만하게 U자형으로 바뀔 거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성장에 대한 걱정 중에 제일 큰 건 역시 뭐 부동산이었었고
또 제로 코로나가 아무리 상수화됐다고 해도 뭐 이거에 따라 반복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에 선행 지표들이 8월에 부진했기 때문이고 9월에 확인하는 중국의 사회 융자 총액 같은 이런 크레딧 임펄스로 불리는 유동성 지표들이나 대출 전반적인 데이터 저희 반등을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여전히 조금 힘든 구간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의 바닥에 온 상황에서 중국의 선행과 동행 지표들의 반등을 조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각들이 좀 상향이 되면서 중국의 장기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또 중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씩 올라오는 과정에서 가장 부진한 홍콩 증시 이런 쪽이 반영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본토 증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이미 7, 8월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일부 소부장 같은 성장주는 수급적으로 볼 때 조금 집중된 현상들이 지금 수급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고 7, 8월에 조정 기간이 좀 충분했던 만큼 9월 실적 시즌 지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침체에 대한 리스크가 선반영된 측면, 즉 그리고 정책의 효과들이 늦었지만 반영되는 과정에서 본토 증시는 빠르게 안정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항상 저희가 조금 마음 아프게 보고 있는 홍콩 증시의 경우는 이미 항생 H지수 기준 6,700, 6,800선이 PBR 0.9배 수준은 좀 과도한 공포라고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유럽계 자금이 많은 특성상 유럽 위기 자체가 홍콩에 굉장히 불리했던 건 사실이지만 충분히 가격은 반영이 돼 있고 주도적으로 홍콩 증시가 V자 반등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3기 지도부 앞두고 중국 정부가 지금 현재 좀 몰아붙이는 이런 중장기 대출 촉진이나 정부 효과를 3분기까지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홍콩 증시 역시도 전체적으로 9월부터 하단을 조금씩 높이면서 안정화될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앞에 좀 긴 얘기하고 뒤에 이제 또 단기 시황을 좀 말씀드리다가 좀 내용이 좀 복잡했는데요. 저희가 따로 부동산 이슈나 새 정부 출범하면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또 기회를 봐서 제가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